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서 그 갈톤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고 그 갈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즉 이제 유전에 의해서 이 특별한 능력까지 유전이 이제 결정하는 그런 생각이 결국은 이제 연구자들로 하여금 어떤 개인별 차이는 이런 이제 신체적인 차이뿐만이 아니고 결국은 이제 인지 능력, 멘탈 카패시티, 인지 능력까지도 이제 결정을 하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그 재능이라는 거는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그게 결국은 이제 전문가적인 자질, 전문가적인 퍼포먼스 행위까지 이어진다. 라는 이제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봤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저자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존의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그 이후에 연구가 어떻게 진행됐고 거기서 이제 뭐가 실패했고 뭐가 맞는지를 이제 보는 건데 이제 좀 전체적으로 좀 큰 틀을 먼저 보고 디테일한 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약간 복잡하면서 또 이 부분이 또 이 논문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 이제 그래서 전체 큰 타이틀은 이제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기본적인 능력, 기본적인 자질, 능력 그리고 또 다른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이제 보는 거예요. 이제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게 제가 쭉 읽어보니까 이게 단락이 한 단락,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한 단락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까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머리란 말이에요. 요약을 한 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단락별로 일단 보고 구체적인 걸 볼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아까 마지막 단락을 이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저는 이 부분이 나름 흥미로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걸로 해볼까요?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냐면 그럼 이제 그 유전적인 요소가 이제 그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그 행위, 퍼포먼스의 최대치 이미 이제 결정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어떤 연습을 한다든지 트레이닝을 받는다든지 그래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은 그냥 계속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단락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단락도 이제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이제 연구자들이 연구를 이제 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 어떤 nervous system에 대해서 계속 나와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신경계의 그런 시스템, 신경계라는 것이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이제 신경을 전달하는 속도라든지 뭐 기억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지네틱, 기본적으로 유전이다. 그리고 트레이닝이나 연습으로 바뀔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거든요. 그럼 첫 번째 단락 먼저 봅시다. 그러면 자 이제 이걸 전제로 해서 트레이닝이나 프랙티스를 통해서 바뀔 수 없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대치 역량은. 그래서 이제 초기 이 유전학 연구를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 해요. 어떤 키나 그런 뭐 얼굴의 생김새라든지 이런 거는 뭐 완전 대부분이 다 유전적으로 hereditary factor,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구자들이 그 스포츠 분야에서 보니까는 그 유전적으로 타고난 키라든지 신체 구조 이런 게 남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게 하나의 이제 굉장히 이제 이점으로 작용을 하잖아요. 뭐 우리 농구 예를 들면 뭐 농구를 하는 사람들 키가 큰 사람 뭐 높이뛰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더 잘하는 거 봐라. 그러면은 이제 유전적인 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최대치를 결정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예를 들면 또 키가 큰 사람만 유리한 게 아니라 뭐 체조 경기에서는 키가 작은 사람이 유리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연구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엘리트 스포츠에서 보면은 어떤 지구력에서도 인듀어런스, 지구력에서 이 저자도 이런 연구를 했나 봐요. 지구력에서도 보면 이제 남다른 그런 신체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 뭐 심장이 크다든지, 뭐 혈액을 근육으로 보내는 뭐 그런 거라든지 이제 그런 게 더 남달랐다. 그래서 이제 최근까지도 이제 이 연구자들은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0% 이상이 유전적으로 결정이 된다. 뭐 남자든 여자든 간에.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이 신경계라는 거는 뭐 이 신경을 전달하는 거라든지 이 기억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유전적인 요소다. 그리고 트레이닝이나 연습을 통해서 바뀔 수 없다. 자, 이런 이제 첫 번째 결론에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걸 또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정말로 신경계가 남달라 신경 전달이 이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신경 전달이랄지 기억 능력이 남다르냐 그걸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신경계 전달 속도 뭐 말을 하자면 어떤 반응에 대해서 이제 어떤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거 이제 실험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신경이 빨리 전달하나 이런 걸 능력을 측정을 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 단락에서 중요한 거는 이게 다 이제 대부분이 실패했다는 건데 이제 unsuccessful 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은 이제 멘탈 아까 메모리 커패시티 이제 기억 능력에 대해서 남달랐다는 거 이건 유전이다고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IQ 테스트를 이제 하게 되는데 1969년 뭐 35년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것도 이제 결국은 실패나 다름없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연구자들이 IQ라는 게 결국은 이제 유전적인 것도 있지만 환경적인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IQ의 어떤 결과를 보고 이제 해석을 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이제 IQ 이거 약간 중요한 것 같아요. IQ와 이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 되게 특출난 재능을 보이고 이제 어떤 걸 굉장히 잘하는 게 그렇게 관계가 없다. 많은 분야에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연구는 뭐 음악이라든지 체스 뭐 그런 걸 얘기했나 봐요. 그러니까 IQ가 좋다고 그걸 잘하는 게 아니더라. 이제 이런 걸 밝혀냈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재밌는 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이제 또 다른 예가 이제 뭐 과학자라든지 엔지니어, 뭐 의사 이런 사람들은 다 이제 에듀케이션도 다 했고 이제 교육도 했고 트레이닝도 다 마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제 능력 그것과 이제 직업적인 성공이 그렇게 상관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여기서 직업적인 성공은 그 사람이 직업적으로 얼마나 뛰어난 퍼포먼스, 뛰어난 행위를 보여주냐 그 얘기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상관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멘탈 이제 어떤 지금 이제 기억 저장 능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학업 능력으로 뛰어나도 직업적으로는 그 사람이 꼭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직업적인 요소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다 실패하는 거예요. 연구들이. 근데 이제 기본적인 연구들이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이제 IQ가 높다고 해서 직업적으로 성공하는 거냐 그건 꼭 아니라는 거 그 부분을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러지? 자, 그래서 이제 그래도 연구를 계속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런 연구도 해요. 이제 능력 테스트, 애프티튜드 테스트, 애프티튜드가 능력, 직업 능력 테스트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능력을 재는 거죠. 그래서 트레이닝 후에 이제 트레이닝을 받고 어떤 것에 대한 트레이닝을 받고 훈련을 받고 바로 능력을 측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이제 그러면 트레이닝 후에 이 사람이 보여주는 어떤 행위 그리고 어떤 직업에서의 이제 최종적으로 보여주는 이제 최대치가 결정된다는 거에 대한 반박을 막 하는 거잖아요. 반박이라기보다는 논증을 하는 거니까 그럼 이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퍼포먼스, 마지막 행위 그것도 역시 상관관계가 적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트레이닝을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실험 가지고는 그걸 제대로 발견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상관관계를 볼 수 있는 이제 초기 이제 어떤 직업을 그 사람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인지 능력이 높은 사람이 이제 일을 시작했을 때 더 좋은 이제 능력을 보여줬다는 거잖아요. 행위에 있어서 그건 좀 상관관계 있나 보다 좀 했는데 그 이후의 연구를 보면은 이제 어떤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늘수록 그 사람이 보여주는 행위는 이제 더 점점 낮아지고 그 상관관계가 적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초창기에 뛰어난 능력을 보여줬다고 해서 그게 계속 이어지진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능력 테스트, 이 테스트라는 것 자체가 초기에 이 사람이 직업적으로 보여주는 거를 어떤 예측을 할 수는 있지만은 이제 이후에 파이널 퍼포먼스까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유전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이후에 트레이닝이나 연습을 통해서 그게 느는 게 아니야. 이미 최대치는 결정됐어. 하는 거를 이걸로 증명할 수 없다는 얘기죠. 페일이에요. 다 이제 실패. 모든 실험들이. 그런데 이제 우리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에미넌 인디비주얼 앞에서 얘기했던 단어잖아요. 그래서 전문가와 일반인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 엑스퍼트하고 일반인은 근데 어디서 이제 스트라이킹 아주 대단한 차이를 보이냐면은 이것도 이 사람이 연구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어떤 차이를 보이냐면은 빠르게 하고 더 정확하게 한다는 거죠. 일반인보다. 전 여기서 이제 생활의 달인이 생각났거든요. 그 사람이 그 분야에서 전문가잖아요. 그 어떤 행위에 있어서. 근데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빠르고 어마어마하게 정확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왜 중요하냐면, 자 보세요. 근데 이제 이런 전문가들의 놀라운 속도, 스피드 그 분야에서 그게 일반적인 테스트, 우리가 이제 테스트를 해서 스피드를 속도를 측정하고 그리고 아까 이제 반응 속도라든지 전달, 어떤 자극에 대해서 그런 걸 했을 때는 그런 제너럴 테스트 그걸 했을 때는 그게 그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꼭 그런 일반적인 그럼 저 사람이 예를 들면 우리 생활의 달인에 많이 나오는 생활의 달인도 그렇고 세상에 이런 일도 다 그런 거잖아요. 어떤 거기에서 굉장히 잘하는 그 사람이 다른 거를 잘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까 이제 계속 신경계에 대한 부분하고 메모리 그 기억에 대한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럼 전문가들의 그런 기억력은 메모리는 또 어떠냐? 그러면 어떤 스티뮬리 자극인데 이제 전문가가 아닌 사람에 비해서 월등한데 briefly presented 어떤 순간적인 단순한 그런 자극에 대해서는 기억 능력이 월등하대요. 그러나 또 그러나가 나오죠. 그러네. 어떤 그 사람이 그 분야 말고 다른 분야에서는 그 기억 능력이라는 거는 일반인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제 얘기하는 게 그거네요. 그러니까 분명히 전문가가 다른 모습을 보이긴 한다. 그러지만 그 분야에서 신경 전달이랄지 기억 능력이랄지 이런 부분이 다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단락을 봤잖아요. 유전적인 게 최대치를 결정해. 그래서 신체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이점이 있어.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연구자들이 최근까지도 그렇게 신경계나 기억 능력 이게 이제 유전적인 것에 의해서 좌우돼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반응 검사, IQ 검사
그리고 또 어떤 직업 능력 검사, 그런 걸 다 해서 결국 봤을 때 그 사람들 직업적인 것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은 전문가는 분명히 남다른 면이 있지만 그 분야에서 남다른 면이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이 사람이 요약을 하기 전에 이제 이 단락에서 어떤 얘기를 하나 보면, 이제 지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떤 한 분야에 특정해서 이 전문가가 보여주는 이 아주 이제 우수한 그런 행위, 퍼포먼스, 이제 그게 하나의 이제 지금 특징으로 나타났잖아요. 이제 그거는 뭘 말을 하는 거냐? 뭘 말을 하냐면은 뭘 의미하냐 하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이제 그런 지식을 익혔고 기술을 익혔고 그렇게 해서 그거에 도달을 했다는 거죠. 그 전문가적인 수준까지. 이제 여기 이 부분도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유전적인 요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런 연구들을 많이 받고 그걸 이제 논증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그런 유전적인 영향이 미미하지만 그 사람의 궁극적으로 이제 어른이 돼서 보여주는 행동에서 이제 유전적인 요소는 있지만 이제 미미하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이 한 인간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신체적인 거나 정신적으로 발달을 하고 이런 역사를 쭉 이제 그 사람의 히스토리를 쭉 봤을 때는 이게 그 유전적인 요소가 어떤 큰 역할을 한다라는 거는 팩트라는, 유전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어린 아이가 있는데 이제 왜 그런 거 뭐지, 그 똑똑한 애들 나오는 그 프로그램, 그 애들 보면은 엄마가 나 아무것도 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with a prior instruction. 어떤 지도도 하지 아무것도 안 가르치는데 애가 너무 특별한 얘가 뭐 어느 날 갑자기 수학을 혼자 한다든지 뭐 특별한 조짐을 막 보이는 거잖아요. promise.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트레이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계속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계속 accumulation, 계속 연습을 하면서 이 사람이 가지고 태어나는 이제 재능이 이제 어떤 그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이제 잠재적으로 어떤 어떤 역할을 한다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이런 게 이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또 어떤 환경적인 요소들, 그리고 부모의 어떤 지지, 부모가 이제 어떤 뭐 서포트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잠재적으로 어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잠재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지만은
근데 실제로 이제 외부적인 환경과 부모의 서포트가 이제 재능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더 이 사람이 이제 이후에 보여주는 이제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이 사람의 어떤 능력, 자질 아니면 행위에는 더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전적인 요소가 없다고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후에 이 사람이 그 어떤 잠재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걸 이제 키우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 디스커션 파트에서 보면 더 명확해질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은 서머리 부분을 보면서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연구자들이 어떤 이제 유전적인 특징들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그게 이제 이후에 그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재능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을 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예측할 수 있는 어떤 게 있을 것이다. 분명히 특징이 이제 그런 연구들을 계속 해왔지만 이제 특별한 사람들에게 이제 연구를 계속 해왔지만 이제 다 이제 실패했다. 그리고 이제 그 유전적인 게 어떤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한 이제 증거라고 하면은 이제 스포츠에서는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있다고 나왔잖아요. 뭐 예를 들면 키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이제 더 평균적인 사람들과 달랐던 거는 사실이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어떤 분을 얘기하냐면은 근데 이제 연구자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어떤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이 분명히 달라. 어떤 차이점이 있어. 그리고 그거는 바로 이제 재능에서 나오는 거야. 타고난 재능. 이런 믿음이 엄청 강하다는 거. so strong.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많은 연구들이 실패를 했잖아요. 실패를 했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as is viewed 어떻게 보냐면은 이거는 일시적인 문제야. 분명히 이제 우리가 밝혀낼 수 있어라고 생각한대요. 믿고 있대요. 근데 또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아무리 과학적으로 아니야 재능은 그렇게 미미해 다 노력의 결과라고 얘기해도 저도 스스로도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저 사람 남다른 면이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계속 과학자들 똑같나 봐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갈톤의 우리 생각, 즉 이제 유전적인 요소에 의해서 그 사람의 최대 퍼포먼스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생각을 만약에 그 사람이 난 이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이제 뭘 밝혀내야 되냐면은 이제 그러면 이후에 어떤 환경적인 요소 이후에 이제 이 사람이 훈련을 한다든지 그런 걸로도 전혀 더 발전이 없고 발전을 이제 발전이 안 된다는 거죠. 그 개인은. 그리고 어떤 환경적인 요소, 바뀌지 않는 환경적인 요소들 이런 거를 뭘 저 사람이 발전하지 못하도록 막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밝혀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그럼 뭘 도대체 저 사람을
발전하지 못하도록 막냐? 그거면 결국은 그러면 그게 유전이라는 거죠. 그 팩터는 유전적인 요소 때문에 저 사람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논쟁은 실험적으로 증명이 돼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지금 이제 앞에서 뭘 얘기했냐면 이제 어떤 기본적으로 인간이 타고나는 능력이 있어. 그리고 능력들이 뭐고 그 다음에 이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라는 걸 이제 여기서 쭉 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된 거는 환경적인 요소가 미미하게 있지만은 어떤 전문가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 분야에 대해서 특출난 뭐 신경 전달이랄 신경계 부분이랄지 뭐 그 기억 능력이랄지 그런 부분이 그 분야에서만 특출나고 그 사람이 그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는 일반인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걸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그게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그렇다면은 이 연습이나 경험이 이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최대 그런 그 역량, 퍼포먼스 역량으로 이어지는가? 그러니까 연습이나 경험을 통해서 계속 연습을 하고 계속 경험이 쌓이면서 이게 이제 이 사람이 보여주는 최대 역량으로 보여주는 것인가? 이제 퀘스천.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나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게 맞는지를 살펴보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이제 아주 예외적으로 역량을 예외적으로 아주 극단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월등하게 이런 행동을 하기까지 퍼포먼스를 보여주기까지 그걸 달성하기까지 요구되는 시간, 준비 시간이 필요한가?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겠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건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분야에서 전문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그냥 단순한 연습이나 뭐 그건 이제 이후에 보면 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보기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전문가가 보여주는 어떤 특징은 굉장히 그 분야에서 이제 보여주는 이 사람의 인지 능력이랄지 이 사람의 기억 능력이랄지 그리고 이 사람의 그 어떤 자극에 대해서 그 분야의 자극에 대해서 이제 신경계가 어떻게 돌아간다든지 그 분야 거기서 굉장히 특출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핵심은 제가 볼 땐 이게 아닐까. 이제 어떤 그 분야의 한 분야에 특정해서 이제 이 전문가가 보여주는 이 우수성, 우수한 역량, 이거는 결국은 습득된 지식과 기술이 이 이제 전문가의 역량에 도달하는 역량을 얻게 되는 가장 핵심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지식과 기술을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습득했는지를 보여주게 될 것 같아요.